자, 오늘은 정당법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공을 직접 치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 시스템은 좀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갖고 옆돌리기를 한번 쳐볼 건데요. 오늘 치는 시스템은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고요. 일단 두께를 고정해 놓고 숫자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요 숫자 시스템대로 공을 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숫자대로 공을 갈 수 있는 스트로크와 당점을 맞춰 놓으시면 훨씬 더 옆돌리기를 이제 수월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옆돌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두께, 당점, 속도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따지려면 속도가 굉장히 예민하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도를 잘 맞추시고 이대로 스트로크를 하는 거, 스트로크도 너무 과하지 않는 스트로크, 그런 스트로크로 이 기준점을 찾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내용을 기준점으로 삼으셔서 옆돌리기 스트로크를 조금 더 이제 안정되게 구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위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확인하러 가시죠. 자, 오늘은 옆돌리기를 내가 중상단 10시 방향 2팁, 3팁은 큰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고 그 10시 방향에서 반 두께를 이용해서 공을 치는 법인데요. 요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은 그 시스템대로 갈 수 있도록 스트로크를 만드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자, 스트로크의 기본은 자, 여기서 자, 하나, 둘, 자, 셋, 하나, 둘, 셋. 자, 부드럽게 공을 앞으로 밀어내는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의 구조가 다들 틀리시겠지만 이 공을 이 숫자대로 가게 만드셔야지 옆돌리기의 기본적인 라인을 칠 수가 있어요. 자, 숫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막 굉장히 복잡한 볼 시스템 이런 것들은 외워봐야 좀 써먹기 좀 쉽지가 않거든요. 자, 8, 7, 6, 5, 4, 3, 2, 1. 그냥 포인트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 2, 3, 4예요. 자,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내가 반 두께를 쳐서 10시 방향 3팁을 쳤을 때 내 출발한 라인의 반으로 가는 공이에요. 자, 8이, 지금 여기서 코너가 8이죠. 자, 8에서 반 두께에 10시 방향 3팁을 치면 4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이 반 두께를 치면 1루가 득점이 되겠죠. 자, 물론 이 공이 굉장히 예민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정확히 4방향으로 가서 득점이 됐죠. 자, 그러면 자, 지금 굉장히 예민한 자리라서 조금 어렵기는 하실 건데 자, 이런 느낌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른 자리에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4에 위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4의 위치에서 내가 자, 아까 10시가 아니네요. 그죠? 이쪽 방향에서는 2시입니다. 2시. 자, 2시 방향 3팁으로 공을 쳤을 때 자, 이 공이 4에서 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으로 가서 45도로 반사가 될 테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 공이 득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라인이나 아까 그런 라인도 전부 표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 지점으로 가서 일로 반사가 돼서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에 맞게 이 공을 연습을 해갖고 이 숫자에 맞는 내 스트로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옆돌리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자, 그럼 다른 위치에서 한번 쳐볼게요. 자, 똑같이 4에서 2로 가는 라인인데,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조금 생겼어요. 그죠? 자, 기울기가 반칸 정도가 생겼죠. 반칸. 자, 반칸일 경우에는 팁을 하나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자, 중상단의 3팁이었다면, 자, 옆단 3팁. 3시 방향이 되겠죠. 3시 방향 3팁을 주시고, 자, 반 두께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득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아셔야 되는 게 내공이 좀 더 밑에 있는 억각에서는 속도를 조금 더 붙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거꾸로 반칸 기울기가 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한 칸 더 해줬다면 이번에는 팁을 하나 빼주시면 됩니다. 자, 11시 방향으로 팁을 올려갖고 치시면 돼요. 자, 요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반칸당 자, 한 팁씩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두께를 조금 빼주면 되겠죠. 근데 요 반칸당 한 팁이 더해지고 빼지는 거는 특히 억가일 경우에는 밑에서 갈 때는 내가 속도를 조금 더 쓰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 스트로크가 임팩을 주는 스트로크이다. 그렇게 되면 한 칸 한 칸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속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지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다른 모양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1격구가 쿠션에서 원포인트만큼 이격거리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얘를 숫자를 어떻게 읽어주셔야 되느냐. 자, 한 포인트당 숫자를 자, 이게 거의 45도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숫자를 5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자, 얘를 마찬가지로 2시만 3팁으로 반 두께를 치면 출발이 6이 아니고 5가 되기 때문에 2.5로 가겠죠. 2.5로. 그럼 2.5로 가서 45도로 반사가 되면서 이 공이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포인트당 숫자 하나씩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두 칸이 떨어진 경우에는 숫자를 2개를 더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6이 아니고 4가 되겠죠. 4가 되면 이 공이 내가 반 두께를 쳤을 때 절반인 2로 향하게 돼서 여기 있는 공이 득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떨어져 있는 데는 그렇게 숫자를 줄이시면 되고 기울기에 따라 늘리시면 되고 물론 그 위치가 항상 절반에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팁수나 걸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지금은 하질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맞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조금 이게 바뀌어 있으면 두께를 조금 뺀다든지 팁을 줄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차차 이제 좀 더 연습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이 기준각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을 이렇게 숫자에 놔 보시면서 내가 그 공대로 정확히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 두께, 당점, 속도를 맞춰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옆돌리기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제일 편하게 줄 수 있는 회전.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중상단, 2팁, 3팁 사이가 되겠죠. 그 정도를 주고 내가 반 두께를 분리를 시켰을 때 공의 움직임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옆돌리기에서 내가 반 두께에서 가장 편안한 당점이죠. 중상단, 2팁, 3팁 사이 그 정도를 쳤을 때 움직이는 라인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제일 편안한 두께의 편안한 회전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을 직접 익혀 두셔야지 옆돌리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구사하기 편해져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라인이 익숙해지셨다면 변형이 되는 것들을 얼마든지 두께를 추가하거나 회전을 추가하거나 두께를 빼거나 회전을 빼거나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다양한 시스템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갖고 내가 그 숫자대로, 그 라인대로 공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옆돌리기를 조금 더 편하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초쌤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옆돌리기인데요. 자, 지난번에는 이제 편안한 당점을 구사를 했다면 오늘은 무회전으로 치는 옆돌리기를 배워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있는데 자, 무회전으로 가는 라인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회전을 정확히 구사하셔야 이대로 공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속도도 잘 맞추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요 라인도 이게 조금 예민한 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요 숫자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제 좁은 각에서도 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회전 옆돌리기 시스템을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무회전으로 치는 옆돌리기 시스템을 배워볼 건데요. 자, 무회전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숫자는 간단합니다. 10, 20, 30, 40, 50, 60, 70, 80. 그 다음에 자, 3쿠션 포인트는 10, 20, 30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자, 원쿠션 포인트가 한 포인트당 20씩이에요. 10, 20, 30, 40, 50, 60. 자, 이 무회전으로 뱅크샷을 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이 시스템이 좀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제 확인해 본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있다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자, 내가 여기서 공이 붙어 있어서 회전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자, 출발 라인이 60이 되겠죠. 그러면 60에서 자, 50이 되는 지점, 자, 여기를 공략을 할 경우 자, 10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뱅크샷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방금 전처럼 득점이 됐는데, 뭐, 약간의 오차는 뭐, 어느 거나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치는데, 뱅크샷에는 잘 이용을 안 하고, 자, 어떤 경우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냐면, 자, 이런 형태의 옆돌리기가 나와 있어요. 자, 내 공이 흰 공인데, 자, 두께가 일단 두껍게 쓸 수가 없고, 이런 비카 형태에서, 얇게 쳐야 되는데, 회전을 줄 수는 없고, 그러면은 무회전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무회전으로 자, 어디 지점까지 보내야지 이 공이 득점이 될지가 계산이 어렵다는 거죠. 무회전 계산하는 법이. 자, 그러면 지금 라인을 보면 자, 정확히 60 라인이에요. 60에서 20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득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60에서 40 지점으로 무회전으로 보냈을 때 이 공이 득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이 됐죠. 1적과 2적부 상황이 똑같지만 이럴 때는 다른 시스템을 쓰는 게 훨씬 낫겠죠. 왜냐하면 무회전으로 보내는 라인에서는 자, 빗각에서는 무회전을 이용해갖고 보내면 충격이 없어서 득점이 좀 가능하지만 이렇게 엇각인 상태에서는 자연회전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회전으로 쳐도 이 공이 거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무회전을 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안 쓰는 시스템이고, 방금 전같이 이렇게 빗각일 경우에 무회전 각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요럴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무회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이 내가 시스템에 맞는 속도랑 당점을 찾아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예민한 라인에 공이 서 있어요. 예민한 라인에. 자, 뭐 물론 대회전을 칠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출발한 공이 내가 회전을 못 쓰기 때문에 무회전으로 보냈을 때, 자, 어디를 맞아야 일로 들어오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무회전으로 공을 쳤을 때, 자, 이 라인은 지금 40 라인입니다. 40에서 30으로 가면 10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 지점으로 내가 무회전으로 공을 보내면 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요렇게 무회전으로 이런 빗각에 있는 각을 잡기 어려운 공들은 이 무회전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훨씬 쉽게 득점이 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민한 라인이죠. 자, 노란 공을 뒤돌려치기를 칠 수 있지만 뭔가 조금 키스가 좀 애매하고 이 공이 많이 허공에 떠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옆돌리기를 쳤으면 좋겠는데 회전을 줘갖고는 어떻게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 도착 지점이 20입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알성을 그러면 지금 자, 거의 80 출발이에요. 80 출발. 자, 그러면 80에서 자, 60 지점을 향해서, 60 지점을 향해서 공을 보내면 이게 득점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80점에서 60점을 무회전으로 보냈을 때 저쪽으로 가서 득점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좁은 각의 형태인데, 자, 마찬가지로
내공이 미세하게 올라와 있었고 올라와 있지 않더라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회전을 쓰기는 굉장히 위험한 라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먼저 볼 때 자, 떨어져야 되는 각이 3쿠션 값이 15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공 라인을 읽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10이니까 이 중간쯤 여기 요 정도. 자, 30에서 저 15. 저 지점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공을 보내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빗각에서 예민할 때는, 요렇게 무회전으로, 공을 치는 이 시스템을 좀 알고 계셔야지, 무회전으로 얇은 두께에서 어느 지점까지 보내는지를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예민하게 가야 돼서 회전을 갖다 내가 쓸 수가 없을 경우에, 무회전으로 공을 보낼 때 어디까지 보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시스템을 생각을 하셔갖고 공을 보내면 훨씬 더 확률 높게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치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 속도와 당점을 잘 맞춰갖고 연습을 해 놓으셔야지 요 시스템대로 공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회전으로 구사하는 옆돌기를 배워봤는데요. 이게 약간 특별한 경우에 많이 쓰겠죠. 그리고 뭔가 회전을 주기에는 각이 부담스러울 때, 그럴 때 이렇게 무회전으로 보냈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보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시스템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전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 좁은 각에서 어떤 식으로 회전을 줄 수 없을 때 기준점을 어디로 삼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점을 가질 수 있으시게 될 거니까, 이 무회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무회전을 정확히 구사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볼퍼스트를 할 경우에는 회전량이 증가가 되는 경우도 많고, 이 속도나 두께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맞는 스트로크를 꼭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위에도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조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답법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40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옆돌리기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 9편에서 제가 무회전 옆돌기 시스템을 했었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뭔가 다르다는 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무회전 시스템이라는 게 각이 커지면 값이 많이 바뀌어요. 자유회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9편에서 알려드렸던 시스템은 각이 좁아서 면을 얇게 칠 수밖에 없고 회전을 줄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이용하실 때 정확하게 그 시스템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스템이 종류가 많지만 어쩔 때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 볼값을 읽어내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구라는 게 꼭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볼 시스템만 보더라도 볼값이랑 회전값을 내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시스템을 구사할지 이를 잘 판단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배우게 될 40의 법칙도 요거를 이제 어떨 때 이용을 하느냐, 그 구간이 있단 말이죠. 그 구간에서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아주 좋은 해결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의 40의 법칙을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 40 시스템을 배우기 전에 지난번 영상에서 무회전 시스템에서 많은 분들이 숫자가 틀리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무회전 시스템이라는 게 높은 가에서 출발해서 기울기가 커지면은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뭐 뱅크샷 잘 쓰지는 않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시스템은 어떤 경우냐면 항상 이런 경우예요. 전부 다 웬만하면 자, 이 하프라인보다 좀 안쪽에 있고 각이 이런 형태의 억각 형태로 가는 공이 아니라 이렇게 빗각일 때, 이렇게 될 때 뭔가 기준점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지난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30을 보내서 10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일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자, 옆돌리기를 이제 좁은 각에서 이제 진행 경로를 만드는 건데요. 일단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먼저 알아볼게요. 자, 이 투포인트 내에서 내가 맥시멈 회전으로 공을 일자로 보냈을 때 이 안에서는 전부 다 저 40을 향해서 공이 가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부터 시타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선상에서 20이 거의 끝이죠. 20선상에서 맥시멈 회전으로 반대편 20을 쳤을 때 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40선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15 라인에서 15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0선상으로 진행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40으로 진행을 했죠. 자, 근데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0에서 쳤을 때랑 5에서 쳤을 때랑 이 3쿠션 맞는 값은 다 틀려요. 자, 눈중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에서 1차 쳤을 때는 2를 경유해서 4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15에서는 4, 10에서는 6, 그 다음 8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시스템을 배우면 40으로 가는 기준 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요런 거를 응용을 하면은 다른 라인에서 뱅크샷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옆돌기를 치기 전에 자, 뱅크샷을 한번 쳐볼게요. 자, 우리가 실전에서 이런 뱅크샷이 나왔을 때 내 공이 흰 공인데, 자, 물론 자, 장축을 경유를 해서 보통 일반적인 3뱅크를 칠 수도 있겠는데 이 두 공이 근접해서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방금 전에 그런 맥시멈 라인을 알고 있다면 출발 라인이 10이었죠. 그죠? 아까 10에서 맥시멈 쳤을 때 공이 6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공을 일자로만 보내주면 이 공이 득점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이제 시스템이 됐든 어떤 스트로크가 됐든 그런 거를 배웠다 그러면 여러모로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옆돌리기를 이제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옆돌리기가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나왔는데, 자, 이 공이, 자, 지금 보면은 공을 쳤을 때 20라인에 걸려 있죠, 지금. 그죠? 그러면 내가 이 공을 똑바로 20까지만 보내면 저기 딱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거의 한계가 걸려있는 자리이긴 한데, 자, 그러면 충분히 득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20라인으로 보내 득점이 되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라인으로 정확히 득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5라인의 공이 있는데요. 자, 15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을 자, 일자로 15까지만 보내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겠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좁은 각 안에서는 일자로 공을 보냈을 때 자, 40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번에는
자, 이적구가 40이 아니고, 자, 50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 한 포인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반 포인트를 내려줘야 되면 한 포인트가 더 가는 거죠. 뭐 정확히 0.46 뭐 그런 거 뭐 따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기울기를 먼저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자, 이 공의 위치는 자, 내 공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얘는 자, 8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8이 4로 가느냐? 그게 아니죠. 그죠? 내 공이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라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10에서 5로 가는 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5를 보내면 12에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자, 이렇게 갈 수 있는 라인. 자, 그러면 이 일적구 위치가 이 자리로 한다면 여기가 10에서 5로 가는 라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에서 5로 가면 저 자리로 가는지 한번 쳐볼게요. 자, 요렇게. 자, 50라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좁은 각 형태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적구의 위치가 30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렵죠. 이 부분은. 올렸다가 보내기에는, 미스 조금만 잘못 놔도 여기를 안 도는 경우가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회전량을 약간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이 조금 더 짧은 라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자, 일자로 보낸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9로 보내면은 절로 갈 건데, 자, 9를 보내는 과정에서 회전량을 약간 줄이고, 4팁이었다면 3팁 정도로 줄인 다음에 속도를 좀 느리게 해주면 조금 더 짧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자, 기준값에서 뭔가 더 안쪽으로 와야 될 때는 회전을 약간 줄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는 아니고, 자, 2팁 반 정도 줄여주신 다음에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해주면 여기서 이제 공이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밑에는 좀 치기가 힘들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좁은 갈 출발하지만 여기서 저기까지 보내야 되는 공을 이 시스템을 기준으로는 잘 치질 않죠. 여기서 두 칸에 한 판 내려다 그런 식으로 계산 안 한단 말이죠. 일단 키스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자, 주로 이제 요 언저리에 있는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 공들을 다룰 때 요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는데, 자, 이런 상태란 말이죠. 내가 여기서 이제 이 볼 값을 어떻게 볼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얘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공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14 정도란 말이죠. 14에서 14로 갔을 때 40으로 온다는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내가 얘를 내린다고 해서 얘를 14에서 9로 보낼 거냐? 그러면 9로 보내면 5를 내려보내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 출발값이 바뀐다는 거죠. 내가 한 칸을 보내서 5를 보내는데 지금 출발값이 여기서 보면은 19 정도에서 8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래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숫자 얘를 바꿨을 때 이 정도 내렸을 때 자, 5만큼 내리는 자리가 어디냐? 자,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자, 16 정도에서 11 정도로 보내야지 이게 5가 내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처음에 출발값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16에서 11로 공을 보냈을 때 저기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이 시스템을 볼 때도 내가 이 위치에 따라서 보내는 값에 따라서 값이 틀려진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댓글도 많이 봤는데 라인을 읽을 때 이 일적구의 위치는 같지만 내가 치려고 하는 방향에 따라서 출발값이랑 원쿠션 값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라인은 16에서 11로 가면 절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자, 정확하게 50도로 갔는데 좀 짧게는 갔지만 자, 이런 식으로 공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시스템을 대할 때는 이 출발 라인하고 이 도착값이나 이 내가 치는 순간에 바뀌는 각도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하셔갖고
공을 치셔야지 정확하게 시스템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투포인트 안에서 내가 일자로 공을 보냈을 때 항상 40으로 간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뱅크샷이랑 옆돌리기를 몇 가지를 쳐봤는데요. 그러니까 요 40의 법칙은 이적구가 이 40 근처에 있을 때 50이나 30 그럴 때 내가 힘을 빼거나 회전을 줄이거나 아니면 내가 약간의 보정치를 줘서 그 라인을 잡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겁니다. 이 공이 저쪽 코너에 가 있을 때도 이 법칙을 이용할 필요는 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필요한 만큼의 그 정도의 회전, 그 정도의 당점, 그런 시스템, 요거를 잘 적용을 하셔야 좀 더 공을 원활하게 칠 수가 있어요. 옆돌리기만 해도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볼 시스템인데, 볼 시스템도 굉장히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죠? 볼 값이 정해져 있고, 내가 이거를 뭐 어느 두께에 조합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다 적절하게 이제 그 위치에 필요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시스템은 요럴 때 사용하시라고 제가 이제 꼭 예시를 드리면서 알려드리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연습을 하시면서 어떨 때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이거를 찾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뭔가 좀 의구심이 들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 지금 뭐 레슨 받으시는 분 많은데 저희 구장에 한번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원포인트 레슨은 언제든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플러스 5 시스템을 배워볼 거예요. 뭐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제 5&1/2 값보다 5가 더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적구의 두께와 내 스트로크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어떤 스트로크를 구사해야지 이 시스템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지 배워보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플러스 5 시스템인데요. 플러스 5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내가 나의 수구를 스핀볼의 형태로 만들어서 원래 기존에 있는 5&1/2 시스템 값보다 5가 더 가는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 플러스 5 시스템을 많이들 알고는 계시는데 마찬가지 시스템이 어쩔 때 적용이 되는 거고 이 시스템 값대로 공이 가기 위한 내 탑벅과 당점, 두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노란 공을 쳐서 이 빨간 이적구를 이제 3쿠션으로 맞춰야 되는데, 자, 지금 라인을 보면, 45예요. 45에서 원래 10으로 가려면, 35로 가야 되는데, 플러스 5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공이 5를 더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45에서 40으로 보냈을 때, 10으로 간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공이 움직이는지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45에서 40을 향한 공이 10으로 왔어요. 자, 공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일적구의 두께가 충분히 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께가 실린 상태에서 이 각도에 따라서 내 당점의 높낮이로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두께는 항상 80% 이상이 되는 두께를 맞추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트로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했던 스트로크 중에서 이 공은 이제 잡아주는 스트로크에 제일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큐를 많이 내미시는 게 아니고 큐를 앞으로 길게 내미시는 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임팩트를 주면서
주면서 자, 이 잡아주는 동작, 이 중지랑 검지를 마지막에 정확히 그립을 잡아주는 동작이 있어야지 내가 이 공을 맞고 맥시멈 회전이 걸리면서 여기서 5를 더 가는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 정도 당점에서는 제가 거의 회전을 옆단을 줬어요. 그러면 각도가 조금 바뀔 수 있겠죠. 자,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회전량이나 그런 것들이 두께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항상 두꺼운 두께를 치시면서 내가 꺾어야 되는 만큼 당점을 낮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쳤던 자리보다 공이 조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께 분리가 좀 더 수월하죠. 근데 여기서 내가 스핀볼을 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을 적용이 안 돼요. 그냥 5&1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 자, 스핀볼을 치기 위해서는 그 라인을 만드는데 내 공이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이번에는 당점이 낮으면 분리가 여기보다 더 많이 되겠죠. 당점을 높여서 이 지점까지 보내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당점을 높여서 똑같이 두꺼운 두께를 쳐줘야지 얘가 O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위치에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에는 처음에 쳤던 자리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엔 당점을 낮춰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자, 당점을, 자, 맥시멈, 자, 3시 반. 거기서 더 낮추시면은 스핀볼 형성이 안 됩니다. 공이 끌려버리는 거죠. 3시 반에서 충격하고 이 충격량이랑 속도로 각을 꺾어내야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자, 이 라인 쪽으로 가면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맞겠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아무래도 여기서 좀 더 이쪽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갈 때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맞을 수밖에 없겠죠. 출발 라인이 좀 더 깊으니까. 그래도 10선으로 가서 이 정도에 맞춰갖고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5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당점과 많은 회전이 수반이 될 때예요. 자, 같은 상황에서도 자, 이렇게 만약에 공이 있다고 한다면 자, 출발 라인 자체가 그죠? 여기서 40으로 보내면 들어가는데 이거는 5.5랑 같은 맥락이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그냥 평범하게 보냈을 때 이 공이 10으로 가는. 이거는 그냥 5.5 숫자랑 거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전을 맥시멈을 줄 수 있는 조건. 그렇게 됐을 때 이 플러스 5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회전의 맥시멈이 걸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여기서 저 공을 80% 이상 두껍게 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멈추지 큐를 잡아줘서 회전량을 맥시멈으로 살리면서 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도 이제 대표적인 플러스 5 시스템을 적용하는 맥시멈 잉글리시로 플러스 5 시스템을 적용하는 공입니다. 자, 라인을 그려보면 35에서 공을 15로 보내기 위해 20이 아닌 25로 보내서 15로 맞추는 형태의 공이에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35방향에서 25로 보내서 15로 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플러스 5를 적용해야 되는 공들은 항상 이렇게 내가 공을 두껍게 치고 맥시멈 회전이 살아나는 자리에서 이런 플러스 5 시스템을 적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모양에서는 항상 자, 플러스 5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맥시멈으로 공을 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공의 내 공의 위치에 따라서 두께를 자꾸 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께를 줘야지 플러스 5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당점의 높낮이로만 분리각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형태에서는 그렇게 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내가 항상 여기서
요런 라인에 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얘를 면으로, 각으로 치는 것보다는 항상 맥시멈 잉글리시 치는 게 훨씬 확률이 좋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민한, 자, 이적구가 좀 예민한 자리에 있죠. 이럴 때도 당연히 회전력을 많이 살려갖고 플러스 5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득점이 용이하겠죠. 자, 그러면, 자, 라인을 보면, 자, 여기서, 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35 정도에서, 35에서 30선으로 보내서 5가 아닌 10으로 보내는 이런 플러스 5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이 여기서는, 자, 이쯤에 있을 때는 좀 많이 꺾어야겠지만 이 정도면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죠?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중상단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을 여기서 자꾸 앞으로 공을 때려치려고 하지 마시고 공을 부드럽게 누르는 느낌으로 딱 잡아주시면 여기서 회전이 맥시멈이 걸리면서 시스템대로 공이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오늘은 이제 플러스 5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막, 옆돌리기를 하면서 몇 가지 기준점을 알려드렸는데, 이 어쩔 때 사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공의 값들이 내가 공을 꺾는 순간에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라인들을 꼼꼼히 챙기시고, 내가 어쩔 때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은 플러스 5 시스템을 배워봤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어떨 때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고, 내가 스트로크를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앞으로 큐를 많이 내미는 형태가 아니고, 내가 큐를 갖다가 정확히 일적구를 누르면서 잡아줘야 맥시멈 회전이 발생하면서 플러스 5 시스템대로의 수구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 시스템 적용을 어떨 때 해야 되고 이 형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쳐야 되는지 이거를 잘 구분해내는 것도 실력이니까요. 이런 실력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쌓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옆돌리기를 칠 때 일반적인 분리를 시킬 때는 그냥 두께에 맞춰 공을 편하게 치면 되는데, 자, 끄는 형태로 공을 갈 때는 이 기준점이 잘 없단 말이죠. 내가 어느 두께에 뭘 쳐야 되는지. 제가 여기서 오프라인 레슨을 많이 하다 보면 뭐 로드리게스나 다른 시스템을 적용할 때 제가 끌어서 올 때 공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은 그 끌어치는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 이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일괄적으로 아마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임팩 양이나 속도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그 기준점을 내가 맞춰야 됩니다. 내가 기준점에 맞는 스트로크랑 속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가지셔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변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은 끌어치는 기준점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 끌어치는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그 기준점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두께를 더 쓴다든지 속도를 더 쓴다든지 이렇게 변형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정확히 기울기가 일적구가 3칸이 떨어져 있고 기울기가 지금 정확히 3칸이에요. 자, 요렇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정도에 돼 있는데, 이 공이 정확히 이제 45도로 분리가 되는 형태인데, 자, 요때 치는 두께와 당점을 내가 고정을 해 놓으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치는 방법이나 속도나 시스템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여러분이 기준점을 맞춰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공은 2분의 1 두께의 8시 당점으로 치게 되면 정확히 45도로 분리가 돼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요렇게 정확히, 같은 포인트로 내려왔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일적구가 투포인트에 위치해 있고,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45도입니다.
이럴 때 마찬가지로 자, 4시 당점이죠. 4시 당점에 2분의 1 두께를 치면 이 자리로 돌아와서 득점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4시나 8시 당점으로 여러분들이 반두께를 공략을 하면 자, 이렇게 출발 라인으로 같은 기울기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1적군 아까랑 같은 위치에 있는데 내 기울기가 이제 한 칸이에요. 자, 이럴 때 반두께에 내가 자, 4시 당점으로 공을 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자, 여기서 쳤을 때 일로 갔으니까 여기서 치게 되면은 이쪽 라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자, 반두께 4시 당점을 쳤을 때 이 라인으로 득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적구 위치는 같은데 기울기가 지금 여기서 자, 3칸이 됐어요. 그 이 공을 끌면 어디로 갈까요? 2분의 1 두께에 4시 당점을 치게 되면 자, 이 공은 자,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일로 와서 득점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끌어치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뭐 로드리게스라든지 뭐가 있는데 내가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공을 쉽게 구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제 기울기가 4칸, 이쪽도 4칸, 그죠? 자, 이 마찬가지로 이 공도 내가 그 기준점을 갖고 있다면 자, 4시 방향 3팁을 주시고 저 공을 자, 반두께를 맞춰주시면 이 공이 득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약간 앵글 라인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속도를 조금 더 높여주셔야 돼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자, 코너 부분 쪽으로 오면서 득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내가, 자, 대각선 라인은 이쪽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2분의 1 두께를 제가 쳤을 때 이쪽으로 온다는 건데, 자, 기울기가 이쪽으로 2칸이 더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 1칸, 2칸, 1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 2분의 1 두께에 내가 8시 당점으로 쳤을 때는 안 맞겠죠. 그죠? 저쪽으로 한다는 공식이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두께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당점을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속도를 조금 더 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끌어놓는 형태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끌어치는 스트로크를 할 때는 자, 당점을 분명히 낮은 곳에다 두고 여기서 자, 큐 뒤쪽을 살짝 들어주는 게 더 편해요. 바로 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큐를 자, 바닥을 향하게 이렇게 갔을 때 제일 끌어치기가 잘 됩니다. 자, 두께를 쓰는 방법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이 절로 가서 이 키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두께는 거의 2분의 1 정도에 맞춰놓고 당점을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 8시 방향이 아니고 7시 방향 당점에서 내가 끌어치기를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내가 그런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끌어치는 양, 두께, 당점 조절로 조금 다른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배치가 있다 했을 때, 그죠? 자, 내가, 자, 2분의 1, 자, 4시 당점의 기준선은, 자, 여기서 쳤을 때 일로 온다는 거였죠. 그죠? 근데 기울기가 한 칸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공은 여기가 아니고 이쪽을 향해서 가게 되겠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2분의 1 두께를 치면서 4시 당점을 주고 끌어치기를 할 경우에 코너 쪽으로 들어와서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갖고 연습을 하셔야지 공을 좀 더 이제 편안하게 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앵글 라인이 크죠. 그리고 각도도 벌어져 갖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끌어치기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자, 기준점이 여기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자, 한 칸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내가 당점을 조금 더 낮춰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끌어치기 하실 때는 뭐냐면, 자, 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 이런 끌어치기는 큐 각도를 약간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 이런 끌어치기는 큐 각도를 약간 주시는 게 좋아요. 큐 각도를 약간 준 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여기서 큐를 바닥 방향을 하면서 부드럽게 찔러주는 겁니다. 공이 지금은 앵글라인이 크기 때문에 속도를 좀 붙여야 되겠죠. 그래갖고 대신에 뒷그립을 마지막에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이 끌려옵니다. 자, 뒷그립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요렇게, 자, 뒷그립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큐의 각도를 약간 만들어준 상태에서 큐가 바닥 방향을 향하게 공을, 자, 한 번에 쭉 뻗어주시면, 일자로 뻗어주시면 공이 쉽게 끌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배치가 있다고 했을 때, 그죠? 이런 배치도 이제 끌어치기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자, 어떤, 자, 반두께의 기준선보다 훨씬 더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죠, 그죠? 자, 이럴 때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내가 공을, 자, 정확하게 큐를 바닥 방향으로 하게 갖다 놓고, 자, 그 상태에서, 자, 그대로 한 번에 그냥 가볍게 찔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끌어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당점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자, 바닥 방향으로 큐를 향하게 놓고 자, 그 상태 그대로 자, 붓게 맞춰갖고 찔러만 넣으면 공은 뒤쪽으로 끌립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끌어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끌어치는 기준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하셔서 이 기준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끌어치는 옆돌기를 칠 때, 자, 뭐 짧은 구간을 갈 수도 있고 멀리 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기준점을 갖고 계셔야지 조금 더 편안하게 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신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쳐보시고 기준점을 갖고 계셔야지 공을 좀 더 수월하게 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시스템은 전에도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하는 이유는 자, 옆돌리기를 이렇게 좁은 각에서 칠 때 제가 볼 때는 이만한 시스템이 없어요. 자, 직후방 시스템, 제자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내가 큐를 갖다 댄 자리에서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직후방 시스템을 칠 때는 그런 속도 개념이랑 자, 기울기에 따른 변화, 응용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자리 시스템을 할 건데요. 자, 제자리 시스템은 어떨 때 쓰는 경우가 좋냐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공이 여기서 자, 이 위치에 있을 때와 자, 두께가 틀리다는 거죠. 같은 두께를 치면 분리가 제대로 안 되겠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제자리 시스템보다는 그냥 5&1나 그냥 앵글 라인으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해요. 그죠? 내가 무회전 시스템이든지 그런 걸 이쪽에서 나가는 앵글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사하기가 좋은데 일적구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그죠? 내가 시스템 라인을 잡아내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직후방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일단 계산이 편하다는 거죠. 내가 저 공을 반두께를 겨냥을 했을 때 내 큐 끝선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계산이 편하죠. 자, 지금 무회전 반두께를 치게 되면은 이게 무회전 라인이죠, 그죠? 여기서 원팀 라인, 투팀 라인, 쓰리팀 라인. 자, 그러면 내가 무회전 반두께를 치면 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쳐볼게요. 자, 정확히 돌아왔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옆돌리기에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여기서 무회전 라인에서 쳤을 때는 좀 느린 속도로 쳤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3T 라인이니까 3T를 주고 치게 되면은 공이 일로 와야 되는데 자, 방금 같은 속도로 한번 쳐볼게요.
공이 좀 짧죠? 자, 여러분들이 앵글 값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볼셈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자, 지금 이 공을 반 두께를 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 볼값이 4가 책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3팁이 되면은, 자, 볼값이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5부터는 5 이상이 되는 값에서 무조건 속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아까 쳤던 속도보다 훨씬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제가 2.5레일, 뭐 3레 이런 거를 설명해서 안 드릴게요. 그렇게, 해봐야 잘 실감이 안 나죠, 사실은. 저도 사실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는 속도를 좀 높여준다. 그래야지 제자리 들어온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속도의 개념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속도를 높여갖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같은 두께에 같은 회전량인데 속도에 따라서 거리가 완전히 틀려지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이적구의 위치가 변했어요. 자, 내가 여기서 3팁에서 내가 속도를 높여갖고 3팁을 쳤을 때 1로 와야 되는데, 자, 한 칸, 두 칸, 이 정도로 돌아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반 칸당 팁이 하나씩 빠집니다. 2팁, 1팁, 무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은 무회전 반두께로 치게 되면은 득점이 되는 거예요. 무회전 반두께로 치게 되면 여기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 볼값 4에다가 내 회전값은 0이죠, 0. 그러면, 자, 합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을 세게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 반두께에서, 자, 속도를 낮춰갖고 한번 쳐볼게요. 자, 요렇게 속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리 시스템을 구사하실 때도 이 속도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번에는, 자, 무회전 라인에 1족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서 1로 온다 그러면, 자, 1.5포인트가 더 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 3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3팁을 주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앵글 값이 좀 커진 거죠. 볼 값이. 4에 3이 됐으니까, 7이 됐으니까 속도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속도에 따라 공은 굉장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항상 정확히 맞는 라인에 서 있지는 않죠, 지금. 그쵸? 자, 만약에 공이 이제 이런 형태에 섰다 그러면, 얘는 지금, 자, 2팁이랑 3팁 사이 정도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하시는 게 편하냐면, 뭐, 2팁 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가까운 쪽으로 기준을 맞추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공을 읽었을 때, 자, 이 상태가 됐단 말이죠. 3팁 라인이라고 봤을 때, 자, 내가 3팁 치면 1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 한 여기쯤 와야 되니까, 대략 한 포인트 정도가 좀 짧게 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반두께 원팁을 치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값이, 자, 4 플러스 1이니까 5가 됐어요. 5면은 별로 빠른 속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시리즈나에서 여기에 봤을 때 바로 빼서, 그죠? 원팁을 갖다 놓고 내가 부드러운 속도로 공을 치면 이 공이 맞는다는 거죠. 자. 자, 이렇게 굉장히 빠른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아까는 이제 이 장초에 출발할 때는 내가 반 칸당 한 팁 추가를 했는데, 자, 이렇게 단축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단축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기울기 하나당 팁을 하나를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요 한 칸당, 반 포인트가 아니고 한 포인트당.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자, 2분의 쳤을 때 여기가 기준으로 한다면, 자, 가야 되는 거리가 여기서는 한 포인트 한 칸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한 포인트당 한 팁, 여기서 원 팁, 그 다음에 반 칸 투 팁, 자, 3팁 정도가 되는 거예요. 3팁은 살짝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 볼값이 7이 된 거죠. 그러니까 느슨하게 치시는 게 아니고 약간 속도를 높여갖고 치시는데, 자, 3팁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 그 속도를 약간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갈 것 같으면 속도를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 제자리 시스템이 좋은 이유가 억각이든 빗각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공이 원팁짜리에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 원팁에서 반두께를 치면 1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빗각에서도 여기 있든지 간에 여기 쓰면은 원팁, 투팁, 쓰리팁. 자,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공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빗각에서도 굉장히 확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이 자, 어디에 어떤 형태가 있든지 간에 자, 이쪽 근접해 있을 때가 자, 웬만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포인트 안쪽에 있을 때 제자리 시스템을 하는 게 좋고 공이 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자리 시스템보다는 그냥 우리가 시스템으로 충분히 읽을 수가 있죠. 지금 그렇죠? 자, 이 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뭔가 내가 자, 뭔가 이 어디로 가는 기준점이 없다 그러면 이 반두께를 치시면서 회전을 조절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뭐 이런 형태 나와 있어도 그죠? 자, 3 자리에 있고 여기니까 여기 두 개 원팁. 자, 계산이 빠르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원팁의 반두께를 보고 자, 그냥 자, 이런 식으로 확률 높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자리 시스템을 배워봤는데요. 제가 진짜 장담컨대 짧은 옆돌리기에서는 이만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이 원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공들은 굳이 제자리를 안 써도 돼요. 파이브 하프 기준도 좋고 하프 시스템도 좋은데 장축에 근접해 있을 때는 제자리 시스템이 가장 확률 높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연습이 중요하니까요. 연습 많이 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주위에 카톡 공유까지 해주셔서 좀 저희 정당법이 조금 더 제가 정당법을 계속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